60대 이후 갑자기 거지되는 7가지 현상.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노년에 접어들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빈곤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거둔 곡식을 창고에 잘 지켜야 하는 시기이나 세상 이치는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이룬 자산을 잃고 무너지는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며 깨달은 바가 큽니다. 노년의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불편함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가혹한 시련인 것입니다. 무너지는 집은 지붕부터 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둥 밑동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남은 여생을 평온하고 당당하게 지켜내기 위한 실전 지혜입니다. 60대 이후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7가지 현상을 명확히 짚어보고 이를 막아낼 방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부. 자식에게 명의를 넘기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며 스스로 방패를 벌이는 일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한 부모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앞날이 안타까워 내 손에 쥔 마지막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거나 아예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사랑이 효도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며 돈이 오가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 알고 지낸 한 지인은 평생 일구어온 상가, 건물을 일찍이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호소에 마음이 약해져 명의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는 자식이 성공하면 본인의 노후도 자연스럽게 보장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손에 쥔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자 부모와 상의도 없이 건물을 매각하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결국 그 지인은 좁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자식의 소식만을 기다리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단순한 돈의 가치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와 같습니다. 자연의 섭리에서도 늙은 사자가 사냥 능력을 잃으면 무리에서 쫓겨나는 법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내 손에 쥔 경제력이 사라지는 순간 주변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받고 있어야 새들이 날아와 쉬어가듯이 부모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우러러보는 법입니다. 명의를 넘기는 순간 부모는 집주인에서 얹혀 사는 손님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그물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자식의 자립 의지를 꺾고 부모의 노후까지 함께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자살 행위입니다. 냉정해 보여도 자신의 노후 자금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여는 사후에도 늦지 않으며 살아생전에는 반드시 내 명의의 자산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2부. 무지한 분야의 사업에 퇴직금을 쏟아부어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직장에서 헌신한 이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가장 먼저 유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오랜 열망과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만나면 눈앞에 위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회생활 수십 년의 경험이 있으니 장사쯤은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은퇴 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장 위험한 착각인 것입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퇴직 간부는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은퇴 후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브랜드의 이름값과 본사의 말만 믿고 평생 모은 퇴직금의 대출금까지 보태어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닭 한 번 튀겨본 적 없던 그는 거친 자영업의 현장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과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노후 자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감당하기 힘든 빚과 깊은 상실감뿐이었습니다. 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범이 바다로 나간다고 해서 고래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각자의 영역에는 그곳을 지배하는 고유한 이치와 생리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얻은 직위와 지식은 그 조직 안에서만 유효한 칼날일 뿐, 거친 시장 바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농사꾼이 평생 일군 논밭을 팔아 생전 처음 보는 배를 산다면 그 배는 머지않아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은퇴 자금은 새로운 도전의 미천이 아니라 생존을 지탱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쥔 퇴직금을 투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정의하십시오. 모르는 분야에 돈을 태우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비가 오길 기다리는 기우제와 같습니다. 만약 정장사를 하고 싶다면 내 돈을 쓰기 전에 남의 가게에서 최소 1년은 점원으로 일하며 현장의 생리를 몸소 익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 주머니의 돈을 지키는 것이 새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퇴직금은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이기에 결코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부. 사기와 고위험
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원금을 탕진하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는 조급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남은 시간은 짧고 벌어놓은 돈은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수익률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고 대박의 꿈을 쫓는 순간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평소 신중하기로 소문났던 한 지인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인의 꼬드김에 넘어가 전 재산을 가상화폐와 이름 모를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에 찍히는 가상의 숫자에 취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는 종적을 감추었고 투자했던 돈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이라는 파렴치한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으며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예금을 송금하는 허망한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낚시꾼이 커다란 물고기를 잡으려다 배가 뒤집히는 것은 욕심이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자산 운용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무리하게 물기를 돌리려 하면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이 수몰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후 투자에서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이자 지혜입니다.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확보한 자산의 울타리를 견고히 다지는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을 위협하는 고위험 투자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즉시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에게만 찾아오는 행운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유독 달콤한 제안은 반드시 날카로운 바늘을 숨기고 있는 법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산의 절반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성패보다는 원금의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자산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4부 노후 대비의 근간인 건강과 보험을 소홀히 하여 의료비의 늪에 빠지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을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훈장이 곧 성실함의 상징이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60대를 기점으로 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회복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만큼은 자신한다며 정기적인 검진을 멀리하거나 보험료를 아깝게 여겨 해지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이는 평생 공들여 쌓아온 저축이라는 제방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와 함께 장사를 하던 동료 중 한 명은 평소 지독할 정도로 절약하며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는 매달 나가는 실손보험료나 암보험료가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라며 모든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통장에 저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몇 달에 걸친 수술과 장기 요양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보험이라는 방패가 없던 그는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을 순식간에 병원비와 간병비로 소진해야 했습니다. 결국 병원 문을 나설 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노년의 빈곤뿐이었습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부품이 닳고 기름칠을 해줘야 제 기능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우리 몸 역시 60년 넘게 사용했다면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큰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어도 창고 기둥이 썩어 무너지면 그 곡식은 모두 쥐떼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노후의 자산 관리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몸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병원과 의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과신하지 말고 정기적인 정밀 검진을 생활화하십시오. 또한 노후를 위협하는 중증 질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실손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매달 지출되는 보험료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경비원의 월급이라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대처하는 태도만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노후를 온전히 보전하는 길입니다. 5부 연금이라는 기초적인 생계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노년을 맞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작고 보잘것없다 여겨 소홀히 대하거나 중간에 수령하여 써버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당장 눈앞에 큰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혹은 국가를 믿지 못한다는 핑계로 노후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늙고 병든 육신을 대신해 매달 박박 평생을 일해줄 든든한 일꾼과 같습니다. 오래전 고위 공직자로 퇴직했던 한 지인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큰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나오는 돈보다는 한꺼번에 큰 돈을 굴려 자산의 덩어리를 키우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는 결국 수십 년을 부어온 연금의 혜택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자식들에게 용돈 한 푼 쥐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의 눈치를 보며 생활비를 구걸하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갈라질 때 가장 간절한 것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나기가 아니라 끊이지 않고 흐르는 작은 도랑물입니다. 저수지의 고인물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노후의 삶 역시 마찬가지여서 아무리 큰 목돈을 가졌더라도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심리적 불안감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연금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게 해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자 사회가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 계좌를 점검하고 단돈만 원이라도 더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납부 기간이 부족하다면 추납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연금 수령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기보다 내 주머니에 매달 꽂히는 연금을 믿는 것이 훨씬 확실하고 현명한 처세입니다. 연금은 노후의 기본소득이며 이것이 없으면 자식의 표정 하나에 가슴을 졸이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6부, 집 한 채뿐인데 현금이 없는 경우로 자산의 흐름이 막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이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덩어리에 자산의 전부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에 흐뭇해하며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지만 정작 수중에는 당장 쓸 현금이 없어 고달픈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라 불리는 이 상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있는 껍데기뿐인 노년과 같습니다. 평소 자존심이 무척 강했던 한 지인은 강남의 값비싼 아파트 한 채를 끝까지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집을 팔아 규모를 줄이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살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매달 청구되는 관리비를 걱정하고 집비를 아끼기 위해 시장 바닥을 전전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작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은 그 아파트를 물려받자마자 매각하여 각자의 빚을 갚는 데 써버렸으니 그의 고통스러운 인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속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어도 물길이 막혀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면 그 물은 논밭을 적실 수 없는 죽은 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산 역시 마찬가지여서 적재적소에 흐를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집이라는 성벽 안에 갇혀 굶주림을 견디는 것은 어리석은 장수가 성을 지키려다 병사들을 모두 잃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깔고 앉아있는 집을 자산이 아닌 생존의 도구로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보다 나의 남은 여생을 책임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집을 담보로 평생의 생활비를 확보하거나 평수를 줄여 남은 차액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산은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야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며 그것만이 노년의 품위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7부, 뒤늦은 조급함에 등 떠밀려 판단력을 잃고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준비가 늦었다는 깨달음은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주변 친구들은 여유롭게 골프를 치러 다니고 여행을 즐기는데 자신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는 비교의식이 조급함을 낳습니다. 이 조급함은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허황된 꿈을 쫓게 만들고 결국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는 법입니다. 조급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는 무서운 질병과도 같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한 지인은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통장 잔고의 빈약함을 마주했습니다. 불안해진 그는 늦은 만큼 한 방에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때마침 들려온 기획부동산의 달콤한 정보에 홀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의 돈까지 빌려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개발 불가능한 맹지였고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처량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었다는 불안감이 그를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데에도 순리가 있고 곡식이 익는 데에도 정해진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길을 잃었다고 해서 무작정 산속을 뛰어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뿐입니다. 어두워질수록 걸음을 멈추고 발밑을 먼저 살피는 것이 생존의 기본 이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며 이때 부리는 조급함은 탐욕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무리한 시도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늦은 준비를 만회하려는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현재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킬 것인지에 집중하십시오. 화려한 재기를 꿈꾸기보다 작고
확실한 소득을 소중히 여기며 지출을 줄이는 소박한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순간 비로소 파멸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둠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등불을 밝히며 묵묵히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7가지 현상을 짚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가슴 아픈 경고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이는 모두 평온한 여생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고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지만 노년의 빈곤은 인간의 영혼마저 갉아먹는 무서운 시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실전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눈먼 사랑을 경계하고 무모한 욕심을 멀리하며 내 몸과 연금을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지키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존엄하고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온하고 당당한 노후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결단과 실천으로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